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유튜브 촬영하는 렌즈를 좀 바꿔봤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발리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리고 발리 사람들의 급여 수준, 그리고 인건비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인건비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건 먼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이제 아마 첫 번째는 최저임금일 거예요. 최저임금. 정부가 정하죠. 한국 전체. 뭐 위치나 지역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주, 군 단위로 정해요. 그래서 뭐 UMP라고도 부르고 UMK라고도 부릅니다. UMK가 이제 좀 더 지역별, 군별로 나눠진 군별로 나눠진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UMP는 매년 발표가 됩니다. 매년 정부가 정해서 발표를 해주고, 올해 2022년의 최저임금은 발리는 이제 좀 의미가 없고, 발리 이내에 이제 덴파사르나 바둥이나 기안야르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겠는데, 발리에서 제일 높은 곳은 바둥이에요. 바둥이라고 하면 꾸따, 스미냑, 짱구, 누사두아 이런 곳들이 속해져 있는 곳이고, 이 바둥군의 경우에는 올해 2.96주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2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덴파사르예요. 덴파사르가 2.8주따. 이제 바둥이 좀 더 높은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뭐라고 할까, 관광지이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덴파사르고, 제일 낮은 곳은 방리라는 지역이 2.5주따입니다. 올해. 그러면 2.5주따랑 2.96주따니까 그래도 꽤 차이가 많이 나죠.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당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집에서 가정부를 쓰든 혹은 청소하는 사람을 구하든 뭐 이런 걸 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스탠다드로 생각해야 되는 일당의 기준이 얼마일까? 아까 제가 2.96주따가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했으면 이제 3주따라고 봤을 때 30일을 일하면, 원래는 30일을 일하진 않지만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0만 루피아가 나오죠. 10만 루피아면 이제 8,000원 정도.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하루 일당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기술을 요하는지 요하지 않는지, 그 일을 할 때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장비를 고용한 사람이 장비를 제공하는지,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오는지. 두 번째. 세 번째, 교통비.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원거리에서 올 때랑 근거리에서 올 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술도 필요 없고 장비도 필요 없거나 혹은 내 장비를 주고, 교통비랄 것도 별로 없이 뭐 왕복 10km 정도에서 사람이 오는 거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불러서 30분 이내에 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10만 루피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요하는지. 만약에 이 일이 5시간짜리여도 뭐 오전 9시,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한 2, 3시에 끝난다. 그럼 실제로는 그 사람은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 5시간이지만 분명히 하루치를 요구할 거예요. 어떤 거에서? 기술과 장비와 교통비에서 특별한 게 없는 경우에. 그런데 기술을 요하는 거, 예를 들면 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도배나 타일 같은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나 배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풀을 깎는 게 아니라 정원을 어떻게 가꿔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풀을 깎는다고 해도 가위로 그냥 깎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잔디들을.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가위로 해도 되는 양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정원 일을 보는데 3m짜리 사다리와 그 다음에 애초기와 이런 걸 다 갖고 와야 되는 경우, 당연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술과 장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교육받지 않은 사람을 시키는 거, 예를 들면 빗자루질하고 청소시키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기술과 장비를 요구하지 않죠. 그러면 원거리에서 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국 분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특히 착각하는 건 2시간짜리 일을 시키는데
5만 루피 하면 되지 않느냐. 맞죠. 어떤 일의 경우에 특별한 장비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데 2-3시간만 하면 돼요. 5만 루피야? 충분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 그 일만 해도 되지만 나는 하리안을 찾고 있어요. 나는 8시간짜리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데 2시간짜리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런 거는 이제 동네에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의외로 사람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왜냐? 5만 루피야 4,000원 벌어서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고급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고급의 장비, 고급의 기술들. 예를 들면 청소도 딥클리닝이라고 해서 고압 분사기와 말씀드렸던 어떤 3m 이상의 사다리나 혹은 특수 장비들, 그리고 약품들을 쓰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았던 야외의 때를 모두 벗겨내는 것, 혹은 뭐 이제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있는 하얀색 석회질 같이 이렇게 들러붙은 그런 오래된 묵은 때를 벗기는 일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더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오토바이로 장비를 못 갖고 오고 차로 장비를 갖고 와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갖고 오는 장비만 해도 꽤 돼요. 나름대로는 진공청소기도 갖고 오고 이동식 비계도 갖고 옵니다. 높이 있는 걸 닦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장비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뭐 하리안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루에 10만 루피아를 주면 되겠지? 안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고급 시장, 고급 노동 시장을 볼까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4년제 신입사원들이 보통 급여를 얼마 받을까를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아주 특별한 경우, 금융, 건축처럼 한국에서, 그 다음에 IT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높은 급여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인문 계열,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반 사무직들 이 받는 급여들이 좀 낮죠. 업종별로 좀 차이가 나죠. 업계별로도 차이가 나고.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대충 평균 잡아서 생각하면 보통은 3주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졸자다, 신입이다, 경력이 없다. 그러면 보통 나이가 몇 살이냐면 21살에서 22살 정도 됩니다. 21살. 우리나라처럼 이건 또 만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한국 나이로 25살. 젊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대졸자를 구했는데도 20살, 21살, 22살짜리들이 나옵니다. 학교를 일찍 가기도 하고 빨리빨리 졸업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따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시면 무난해요. 당연히 2.78주따에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주따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 게 무난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분야가 조금 급여가 높은 분야다. 그럼 당연히 4주따에서 시작하는 분야도 있고요. 만약에 어떤 분야든 경력이 5년 이상 됐다. 뭐 예를 들면 세무회계, 그 다음에 법무, 행정이어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 전공 지식이 좀 중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5주따 이상 주는 일이 뭐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에요. 물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발리의 사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카르타는 제가 알기로 훨씬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높아요. 자카르타의 UMP는 4.64주따예요. 그러면 40만 원이 넘죠. 발리보다 거의 1.5배입니다. 발리가 지금 제일 높은 데가 2.9주따니까 3주따라고 잡고 자카르타를 4.5주따라고 잡아도 50%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4주따 이하로는 당연히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기 어렵겠죠. 단순 노동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발리에서 그것도 덴파사르와 바둥처럼 조금 발전된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많이 오는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얘기예요.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했던 친구 중에 제일 그 직전 급여가 많았던 사람이 40대 초반이었고 10주따 조금 더 받았었어요.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발리에 오셔서
가정부나 운전기사를 구할 때 나는 정말 얼마를 주면 될까? 답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부 같은 경우에 2주 따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0만 원, 18만 원, 19만 원, 16만 원 이렇게 주고 가정부를 구해서 쓰신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을 더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많이 제가 가정부만 10명 넘게 썼으니까요. 만약에 호텔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뭐 좀 그렇다. 그리고 좀 일을 좀 깔끔하게 할 줄 알고 도구를 좀 다룰 줄 알고 그러면 2주 따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2주 따에 오는 경우는 시골, 좀 더 외곽 지역에서 동네 사람이 그냥 와서 하루에 6시간 정도 일하고 가거나 5시간 정도 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2주 따에 사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섬, 동쪽 섬 네, 특히 이제 자바나 수마트라 쪽이 아니라 저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 발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좀 인도네시아도 조금 잘 못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 뭐 중학교 졸업하거나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구할 때 뭐 18만 원, 17만 원도 구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진공청소기 쓸 줄 알고 유리를 닦으면 더 더럽혀 놓거나 이상한 자국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제대로 하고 걸레들을 구분해서 쓰고 행주와 걸레를 섞어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거 닦는 걸레와 깨끗한 거 마무리하는 걸레를 구분해서 쓰고 어떤 약품들을 다 쓸 줄 알고 어떤 걸 주면 매뉴얼이나 인스트럭션을 읽어보고 하고 그런 정도 되려면 아무리 못 줘도 UM가는 주셔야 돼요. 최저임금 정도는. 왜?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게 하실 거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이 뭐냐면 관광이 일반적인 시기와 관광하는 시기 우리가 생각할 때 관광이 일반적이었던 팬데믹 이전 시기에는 관광기사가 일반 가정집 운전기사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은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관광 운전기사를 하려고 관광 드라이버를 하려고 하지 투어기사 하려고 하지 일반 가정집 운전기사를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대낌이 있을 거예요. 부대낌이 있는데 지금은 투어기사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가정집으로 많이 가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려고 지금 와 있는 경우들이 있고 뭐 적게 주는 경우 차는 우리 차 이제 내가 가진 차를 쓰고 와서 이제 기사로서만 일을 하고 주 5일에서 6일을 한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는 애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뭐 시장 보고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뭐 2.5주 달에서 3주 달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뭐 이 사람들이 사고를 내면 뭐 물어내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당연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만약에 기사가 자기 차로 일을 하고 기사차를 갖고 와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4주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작은 차, 후진차 기준이에요. 만약에 제가 좀 괜찮은 차를 갖고 있고 기사가 와서 일을 하고 주 5일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운전기사가 정말 운전을 잘한다. 그리고 영어를 한다. 꽤 한다. 그러면 3.5주따 정도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3주따 정도 제가 보기에 외국인으로서는 그냥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선에서 조금 더 주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5주따 밑으로 주는 직원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10주따 이상 주는 직원도 없기는 합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 당연히 쓰고 사대보험도 한국식으로 사대보험도 해주고 그리고 당연히 연마다 줘야 되는 보너스 당연히 주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외국인이랑 일을 하는 건 그다지 현지인들한테 선호되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의 강도나 어떤 스트레스 면에서 생각보다 편한 일이 아닙니다. 쉬는 거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일할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일반적으로 보고 어떤 걸 좀 특수하게 보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우리가 인도네시아어를 못하면 더 비싼 돈을 주고 영어 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한테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외국인하고 일하는 게 내가 엄청난 일을 해주는 것처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다 똑같은데 다만 어떤 경우에 그분들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가외 수입이 잡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현지인들보다 조금 더 인간답게 대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좋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계속 외국인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나쁜 경험이 있고 일하는 게 힘들었고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개떡같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외국인 오너나 아니면 나의 고용주가 내 탓을 하거나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자 오늘은 발리의 인건비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